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주치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화장대 앞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남들이 좋다는 비싼 영양크림, 큰맘 먹고 사서 몇 달째 바르고 있는데 왜 내 주름은 그대로일까? 세수할 때마다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이 씻는데 왜 피부는 점점 칙칙해질까? 나이가 들수록 화장품 개수를 늘려야 피부가 버틴다던데 정말 그럴까? 만약 이 질문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가 나빠지면 무언가 부족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비싼 것, 더 진한 것, 더 많은 것을 얼굴에 얹으려고 하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러분의 피부를 가장 늙게 만드는 건 세월도 아니고 자외선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화장품 습관일 수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사석에서 제발 그것만 안 해도 피부가 10년은 젊어질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는 대신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이 습관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진료실을 찾아오신 6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고운 인상을 가지셨는데 얼굴 전체에 거뭇거뭇한 기미와 붉은 기가 가득했죠.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피부에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백화점 1층에 있는 제일 비싼 브랜드 크림도 발라보고 매일 밤 팩도 붙이고 잤는데 피부가 점점 더 얇아지고 까매져요. 그분의 화장품 사용법을 들어보니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과잉에 있었습니다.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에 했던 과도한 세안, 주름을 펴고 싶은 욕심에 덧발랐던 수많은 크림들이 오히려 피부가 스스로 숨쉴 구멍을 막고 보호막을 벗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피부는 영양분을 꿀꺽꿀꺽 받아먹는 위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먼지와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단단한 방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패에 억지로 영양분을 밀어넣으려고 문지르고 두드립니다. 특히 입자가 큰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들은 억지로 바른다고 해서 피부 깊숙이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부 표면에 겉돌다가 공기 중에 먼지와 엉겨붙어 모공을 막거나 산화되어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바르지 말라는 건가요? 하고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피부가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화장대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수하는 손길 하나만 바꿔서 기미를 옅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의외로 많은 분이 실수하고 있는 마스크팩의 배신과 피부과 시술 없이도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복구하는 피부 단식 비법까지 낱낱이 공개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를 배고픈 아이처럼 생각합니다. 맛있는 밥을 많이 주면 쑥쑥 크는 아이처럼 피부에도 비싸고 좋은 성분을 듬뿍 발라주면 주름이 펴지고 탄력이 생길 거라고 믿죠. 그래서 TV 광고에서 피부 깊숙이 침투한다, 진피층까지 도달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사서 아까운 마음에 눈가에도 바르고 팔자주름에도 덧바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는 영양분을 꿀꺽꿀꺽 받아먹는 소화기관인 위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단단한 성벽이자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기관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에 속아 돈만 쓰고 효과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는 각질층이라는 아주 튼튼한 방어막이 있습니다. 이 방어막은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오염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철통같이 막아줍니다. 만약 화장품 광고처럼 우리가 바르는 모든 성분이
피부 속으로 쑥쑥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수할 때 쓰는 비눗물도, 공기 중의 미세먼지도 혈관까지 침투해서 우리는 금방 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즉, 피부가 무언가를 쉽게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자연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인 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콜라겐이 들어있다, 히알루론산이 듬뿍 들어있다는 말에 지갑을 엽니다. 안타깝게도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들은 분자 크기가 아주 큽니다. 비유하자면 바늘구멍만 한 모공 속으로 농구공만 한 콜라겐 덩어리를 억지로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크림을 두껍게 발라봤자 그 좋은 성분들은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부 겉면인 각질층 위에 머물다가 세수하면 씻겨 내려갈 뿐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느끼는 촉촉함의 대부분은 피부 속이 채워진 게 아니라 피부 겉에 남은 화장품의 기름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안 바르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바르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나 성장인자 같은 고기능성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아주 예민해서 화장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이미 활성도가 떨어져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도 불분명한 성분들을 겹겹이 바르면 피부는 주인이 알아서 기름 보습제를 덮어주는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는 스스로 기름핏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건조하고 의존적인 피부로 변해갑니다. 심지어 피부 위에 남은 과잉 영양분은 공기 중에 먼지와 섞여 산화되면서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소로 변합니다. 이것이 모공을 막으면 염증이 생기고 피부톤을 칙칙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비싼 돈을 들여 내 피부의 숨구멍을 막고 스스로 재생할 힘을 빼앗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장품을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피부를 망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 진료실을 찾았던 50대 후반의 김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김 여사님은 그야말로 모범생 환자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대고요.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먹고 화장품도 백화점 1층에서 제일 비싼 라인으로 풀세트를 샀었습니다. 스킨, 로션, 에센스, 영양크림, 아이크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6단계를 꼬박꼬박 바르는데 도대체 왜 제 얼굴은 이렇게 칙칙하고 기미가 안 없어지는 걸까요? 억울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님의 화장대를 사진으로 받아보니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화장품들이 즐비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 여사님의 피부 상태는 그 화려한 화장대와 정반대였습니다. 피부결은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실핏줄이 비쳐 보였고 양광대뼈 부근에는 짙은 갈색 기미가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따가워서 견딜 수 없다고 호소하셨죠. 여러분도 혹시 김 여사님처럼 비싼 돈을 들였으니 피부가 좋아져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김 여사님께 드린 처방은 더 비싼 시술이나 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오늘부터 화장대 위에 있는 거 다 치우세요. 딱 하나, 보습제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화장품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김 여사님은 처음에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불안해하는 김 여사님을 설득해 딱 2주만 화장품 개수를 줄이고 바르는 방식을 바꾸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붉었던 피부가 진정되면서 거짓말처럼 피부 본연의 광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을 괴롭혔던 건 부족함이 아니라 과도한 화장품이 주는 피로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김 여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당기니까 무조건 유분이 많은 크림을 덧바릅니다. 특히 저녁 세안 후에는 자고 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보상 심리로 얼굴이 번들거릴 정도로 두껍게 바르고 주무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피부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미 피지선에서 기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위에 또다시 두꺼운 기름막을 씌우면 피부는 질식 상태가 됩니다. 과도한 유분과 수분이 뒤엉키면 모공 속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덥고 습한 환경, 일명 세균 배양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원인 모를 트러블과 칙칙한 안색의 숨겨진 원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개운하지 않고 기름이 둥둥 떠 있거나 오히려 세수하고 났을 때 피부가 더 붉어 보인다면 여러분의 피부도 지금 소화불량에 걸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의 기미가 짙어졌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화장품의 개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원인은 바로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이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자외선보다 더 무섭게 기미를 만들어내는 이 습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보다 더 무섭게 우리 얼굴에 기미를 만드는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범인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의 손입니다. 아니, 선생님, 내 손이 내 얼굴을 망친다고요?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기미나 잡티가 유독 어디에 많이 생겨 있나요? 아마 대부분 눈 밑, 양쪽 광대뼈 부근일 겁니다. 왜 하필 그곳일까요? 햇빛을 많이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곳이 우리가 세수할 때나 화장품을 바를 때 가장 힘을 주어 문지르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는 아주 얇은 비단과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그 두께는 더 얇아지죠. 그런데 우리 얼굴뼈, 특히 광대뼈는 아주 단단합니다. 세수를 하거나 크림을 바를 때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벅벅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뼈와 단단한 손바닥 사이에서 연약한 피부는 샌드위치처럼 끼어 지식여지게 됩니다. 마치 맷돌에 콩이 갈리듯 피부 조직이 미세하게 손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피부 속에서는 비상사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라고 인식하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물질을 뿜어냅니다. 그 까만 방어막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기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마찰에 의한 기미, 즉 간반 칸판과 연관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외선을 받지 않아도 물리적인 자극만으로도 멜라닌 색소가 올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기미를 없애겠다고 비싼 미백 크림을 사서 바르는데 정작 그 크림을 바르는 문지르는 행위 그 자체가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30만 원짜리 크림을 바르면서 내 손으로는 300만 원어치의 레이저 시술이 필요한 상처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피부과 의사인 제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들이 세수하고 물기를 닦을 때입니다. 거친 수건으로 얼굴을 위아래로 박박 문질러 닦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피부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스크래치를 내고 그 틈으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만듭니다. 염증이 반복된 자리는 반드시 색소 침착이 남습니다. 상처난 자리에 흉터가 남듯 매일 문지른 자리에는 거뭇한 흔적이 남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손을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손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피부를 늙게 만드는 가장 거친 사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수도 하지 말고 로션도 바르지 말라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여러분이 평생 해왔던 세안 습관 중 피부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 1위인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면 아, 내가 매일 아침 내 얼굴을 갈아내고 있었구나 라며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욕실에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혹시 세수를 마친 후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을 때 나는 뽀득뽀득 소리는 아닌가요? 많은 분이 이 소리가 나야 아,
이제야 기름기와 먼지가 다 씻겨나갔구나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뽀득 소리는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피부가 살려달라고 지르는 비명소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피부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 1위, 바로 박박세수입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는 각질층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막의 두께는 고작 0.02mm,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비닐랩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런데 세안제 거품을 잔뜩 묻혀 손바닥으로 얼굴을 힘주어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얇은 보호막이 사포질을 당하듯 벗겨져 나갑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는 수분을 지키지 못해 사막처럼 건조해지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을 주고 산 수분 크림이 아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손이 수분을 담아둘 그릇인 피부 장벽을 이미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뼈에 더 가깝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부위가 바로 광대뼈입니다. 광대뼈는 얼굴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고 단단한 부위죠. 우리가 세수할 때 양볼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면 피부는 단단한 광대뼈와 거친 손바닥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어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피부 속 혈관이 터지거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 몸은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자외선을 받지 않아도 생긴다는 마찰성 기미, 간반 리버 스포츠, 멜라스마의 정체입니다. 혹시 복숭아를 씻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숭아 표면의 솜털을 제거하겠다고 손으로 박박 문지르면 어떻게 되던가요? 금세 갈색으로 멍이 들고 짓물러 버리죠. 우리 얼굴 피부가 바로 이 복숭아 껍질과 똑같습니다. 기미를 지우겠다고 문지를수록 오히려 그 자리에 더 진한 갈색 멍을 남기는 꼴입니다. 깨끗해지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럼 도대체 세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정답은 손이 얼굴에 닿지 않게 하라 입니다. 거품을 아주 풍성하게 내서 손바닥과 얼굴 피부 사이에 푹신한 거품 쿠션을 만들고 그 거품을 굴리듯 살살 씻어내야 합니다. 마치 아기 엉덩이를 씻기듯, 혹은 1억 원짜리 도자기를 닦듯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뽀득 소리와 이별하세요. 미끌미끌한 느낌이 남아있을 때 멈추는 것이 내 피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세수하는 손에 힘을 뺐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발라야 할까요? 많은 분이 세수하고 나면 당기니까 듬뿍 발라야지 라며 또다시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피부를 숨막히게 하는 두 번째 최악의 습관, 영양 과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줄여도 모공이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세안을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은 여러분,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신가요?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팩까지. 혹시 피부가 건조하니까 듬뿍 발라야 해 라며 5단계, 6단계를 겹겹이 쌓아 올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셔야 합니다. 피부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 2위, 바로 영양 과잉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이유가 화장품을 덜 발라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피부는 스스로 천연 보습 인자와 기름피질 만들어내는 아주 똑똑한 공장입니다. 건강한 피부라면 세안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유분막이 형성되어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회복 시스템을 무시하고 그 위에 인공적인 기름막을 덕지덕지 덧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주인이 알아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생력을 잃어버린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화장품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만성 건조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균입니다. 혹시 덥고 습한 여름철 젖은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면 어떻게 되던가요? 씁씁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기 쉽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피부에서 나오는 땀과 노폐물, 피지, 그리고 화장품의 유분기가 뒤엉켜 피부 표면을 덮어버리면 모공 속은 그야말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고온 다습한 온실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위험합니다. 아침에 바른 화장품과 하루 종일 분비된 피지가 섞여 이미 피부는 충분히 번들거리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건조하면 안 돼 라는 강박으로 또다시 리치한 영양크림을 덧바르면 그것은 피부에게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얹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도한 유분은 모공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갇힌 피지는 산화되어 까만 블랙헤드가 되거나 염증성 여드름을 유발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일명 노인 냄새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산화된 과산화 지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얼마나 발라야 적당한가요? 정답은 여러분의 피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안 직후 물기가 마르면서 피부가 가장 건조함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보습이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가벼운 보습제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약 오후가 되어도 피부가 당기지 않는데 습관적으로 미스트를 뿌리거나 크림을 덧바른다면 그것은 피부를 돕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화장품 값을 아껴드리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건강한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손에 힘을 빼고 세수하는 법, 그리고 화장품 다이어트의 중요성까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죠? 선생님, 그래도 콜라겐은 발라야 하지 않나요? 피부가 탱탱해지려면요. 과연 그럴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콜라겐 화장품의 배신과 마스크팩을 붙이고자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배신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화장대 위에 바르는 콜라겐이나 고농축 앰플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TV 홈쇼핑에서 바르자마자 피부 속부터 차오릅니다라는 쇼호스트의 말에 홀린 듯 전화기를 드셨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한 의학적 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피부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 3위, 바로 흡수되지 않는 콜라겐에 대한 환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 피부는 방어막입니다. 특히 피부 가장 바깥의 각질층은 아주 촘촘한 벽돌담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들은 분자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모공이 모기장 구멍이라면 콜라겐 분자는 농구공만 합니다. 아무리 비싼 농구공을 모기장에 들이댄다고 해서 그게 그물망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얼굴에 바른 그 비싼 콜라겐 크림의 99%는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 겉면에 묻어 있다가 다음날 아침 세수할 때 물과 함께 하수구로 씻겨 내려갈 뿐입니다. 바르고 났을 때 피부가 쫀쫀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콜라겐 성분이 피부 표면에서 말라붙으면서 일시적으로 당기는 느낌을 주는 것뿐, 실제 탄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럼 먹는 건요? 라고 물으시겠지만 먹는 콜라겐도 소화 과정을 거치며 아미노산으로 잘게 분해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얼굴 피부로 직행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스크팩입니다. 피부가 부석하니까 팩이라도 붙이고 자야지 라며 팩을 붙인 채 잠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마스크팩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시트가 아직 촉촉할 때 떼어내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붙이고 깜빡 잠이 들어서 바짝 마를 때까지 얼굴에 올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삼투압 현상이 거꾸로 일어납니다. 즉 처음에는 팩의 수분이 피부로 이동하지만
팩이 마르기 시작하면 반대로 팩이 피부 속에 있는 수분까지 다시 빨아들여 버립니다. 게다가 밤새 팩을 붙이고 있으면 피부는 질식 상태가 됩니다. 젖은 휴지로 코와 입을 막고 잔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쉬기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사이 활발하게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팩에 막혀 나가지 못하고 과도한 습기 때문에 각질층이 퉁퉁 불어버립니다. 목욕탕 물속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면서 약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퉁퉁 불어버린 피부는 방어력이 제로 연가되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찢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스크팩은 딱 15분만 하세요. 그리고 떼어낸 뒤에는 얼굴에 남은 끈적한 에센스를 두드려 흡수시키려 애쓰지 마시고 차라리 가볍게 닦아내거나 물로 살짝 헹궈내는 것이 낫습니다. 이미 필요한 수분은 15분 동안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겉에 남은 끈적임은 먼지를 부르는 접착제일 뿐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나이 들어서 건조한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나이에 맞는 전략입니다. 20대의 피부와 60대의 피부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딸이 쓰는 화장품이 좋다고 해서 같이 쓰거나 유행하는 제품을 무작정 따랐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20대와 60대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다음 섹션에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댁에서 따님이 쓰는 화장품이 좋아 보여서 몰래 발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 난 제품이래 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덜컥 구매하신 적은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제발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엄마와 딸은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피부 나이로 따지면 서로 다른 행성에 사는 외계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20대의 피부와 60대의 피부는 생물학적인 환경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남들이 좋다는 걸 무작정 따라 쓰는 것이야말로 내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기름 공장의 가동률입니다. 20대에서 30대까지는 우리 피부 속 피지선이 그야말로 풀가동되는 시기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천연 기름이 콸콸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화장품은 대부분 이 기름기를 잡기 위해 산뜻하게, 가볍게, 오일 프리를 강조합니다. 유분이 거의 없는 젤 타입이나 물 같은 제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된 우리 어머니들의 피부는 어떤가요? 이미 폐경과 노화를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피부 속 기름 공장은 거의 폐업 직전 상태가 됩니다. 천연 보호막인 피지가 말라버려 가만히 있어도 건조하고 당기는 사막 같은 상태죠. 이런 사막 같은 60대 피부에 20대가 쓰는 기름기 쏙 뺀 산뜻한 수분 크림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한겨울의 얇은 못이 적삼 하나 걸친 것처럼 피부는 추위와 건조함에 덜덜 떨게 됩니다. 수분을 잡아줄 유분막이 없으니 바르자마자 공기 중으로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피부는 더 바짝 마르게 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들이 쓰시는 유분기 가득하고 꾸덕꾸덕한 고영양 크림을 따님에게 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기름이 넘치는 20대 피부에 기름을 더 부어버리는 격이니 모공이 꽉 막혀 좁쌀 여드름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절대 가격이나 유행을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 나이와 피부 타입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 같은 중년 이후의 세대에게는 수분만큼이나, 아니, 수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적당한 유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개기름이라며 싫어했던 그 기름기가 나이 들면 주름을 막아주고 수분을 가둬주는 귀한 보약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저렴하지만 강력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몇천 원짜리 바세린, 이 수십만 원짜리 크림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훌륭한 밀폐제 역할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모공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지만 기름막이 사라진 60대 피부에는 수분을 꽉 잠가주는 훌륭한 뚜껑이 되어줍니다. 저녁 세안 후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쌀알만큼만 덜어서 손바닥에 비빈 뒤 얼굴을 감싸듯 얇게 눌러줘 보세요. 다음날 아침 당김 없이 편안해진 피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무조건 기름진 걸 많이 바르면 되나요? 아니요. 과유불급입니다. 제가 앞서 화장품 다이어트를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피부에 무언가를 더해주는 것보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피부 단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위장을 비우면 몸이 가벼워지듯 피부도 굶길 때 비로소 재생 능력이 살아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피부 장벽을 되살리는 기적의 습관, 피부 단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 섹션에서 공개합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장을 비워서 몸속 독소를 빼내고 장기를 쉬게 해주는 건강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인 피부에게도 단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밤낮으로 5가지, 6가지 화장품을 받아내느라 지쳐있는 피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온전히 쉴 틈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무너진 피부 장벽을 다시 세우는 기적의 습관, 피부 단식, 스킨 파스팅입니다. 피부 단식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깁스를 오래 하고 있으면 다리 근육이 빠져서 걷기 힘들어지는 것처럼 피부도 화장품이라는 목발에 너무 의존하면 스스로 일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주인이 알아서 씻겨주고 알아서 기름 발라주고 영양분 넣어주는데 내가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나? 하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피부 스스로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인 자생력이 퇴화하고 조금만 화장품을 덜 발라도 금세 건조해서 견딜 수 없는 나약한 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하루 혹은 주말만이라도 피부에게 이제 네가 일할 차례야 라고 신호를 줘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주말 하루를 정해서 아침에 물로만 가볍게 세안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겁니다. 스킨, 로션, 크림, 선크림까지 싹 끊는 것입니다. 물론 화장 메이크업도 쉬어야겠죠. 이렇게 하루 동안 피부를 발가벗겨두면 피부는 처음엔 당황합니다. 왜 기름을 안 주지? 큰일 났다.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잠자고 있던 피부 속 공장들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피부 단식을 시작하면 많은 분이 비명을 지르십니다. 선생님,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당겨서 못 살겠어요. 맞습니다. 그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김을 즐기셔야 합니다. 그 당김이야말로 여러분의 피부가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재활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당겨야 뇌로 신호가 가서 천연 보호막인 피지를 분비하고 묵은 각질을 밀어내어 새살을 돋게 만듭니다. 딱 하루만 꾹 참고 견뎌보세요. 신기하게도 저녁쯤 되면 코 주변부터 살짝 유분이 돌면서 당김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천연 피지야말로 백화점에서 파는 그 어떤 명품 크림보다 더 완벽하고 내 피부에 딱 맞는 최고의 안티에이징 크림입니다. 이 귀한 걸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그동안 비싼 돈을 주고 남이 만든 화학물질로 덮어버리려 하셨나요? 물론 저는 너무 건조해서 하루도 못 버티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작정 굶는 게 능사는 아니죠. 단식에도 요령이 필요하고 사람에 따라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주름이 더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유형의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피부 단식을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분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실패 없이 안전하게 시작하는 단계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부 단식 이야기를 듣고 그래,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바르겠어 라며 결의를 다지신 분들, 잠시만 진정하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몸에 좋은 단식도 당뇨 환자가 무리해서 하면 저혈당 쇼크가 오듯 피부 단식도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극건성 피부나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피부는 태어날 때부터 혹은 노화로 인해 피부 장벽의 벽돌담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지붕이 뚫린 집과 같아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그대로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습제라는 임시 지붕마저 걷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고 심하면 갈라져서 피가 나거나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 피부가 간지러워서 긁게 되거나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정도를 넘어 붉게 달아오른다면 여러분은 단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평생 화장품 6단계를 발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단식 파스팅이 아니라 다이어트입니다. 밥을 아예 굶는 게 아니라 기름진 반찬을 줄이고 담백한 현미밥만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는 스킨, 로션, 에센스, 앰플, 아이크림, 이 복잡한 단계들을 과감하게 생략하세요. 그리고 세안 후 딱 하나, 내 피부에 잘 맞는 보습 크림 하나만 바르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피부가 느끼는 부담은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속 수분을 지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바르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방어막을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루틴은 주말 하루를 정해 아침에는 물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기, 저녁에는 세안 후 보습제 하나만 바르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만 줄여도 피부는 숨통이 트이네 라며 휴식을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피부 단식이나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피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 내 피부 컨디션이 어떤지 거울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며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좀 당기네? 크림을 콩알만큼만 바를까? 오늘은 기름기가 좀 도네? 아무것도 안 발라도 되겠다. 이렇게 내 피부와 대화하듯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과 의사들이 말하는 피부 문해력입니다. 자, 이제 잘못된 화장품 습관을 버리고 피부를 쉬게 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욕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필요하겠죠? 다음 섹션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일부터 당장 피부결을 바꾸는 7일 아기 세수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이 방법대로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어머, 얼굴색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라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론 공부를 마쳤으니 이제 우리 피부의 운명을 바꿀 실전 행동 강령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이름하여 7일 아기 세수 챌린지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분께 돈을 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손에 배어있는 그 질긴 습관을 바꾸는 미션을 드릴 겁니다. 이 방법은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제발 피부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할 때 알려드리는 피부 재생의 정석과도 같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미션, 거품 공장장이 되세요. 오늘 당장 다이소나 마트에 가서 1,000원짜리 거품망을 하나 사오세요. 그리고 세안제를 짤 때 손바닥에서 대충 비벼서 얼굴로 가져가지 마세요. 거품망을 이용해 테니스 공만한 크기로 아주 쫀쫀하고 단단한 생크림 같은 거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품이 흘러내린다면 실패입니다.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쫀쫀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두꺼운 거품층이 바로 여러분의 거친 손바닥과 연약한 피부 사이를 떼어놓을 에어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미션, 마찰 제로형에 도전하세요. 거품을 얼굴에 올렸다면 이제 손가락 끝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오직 거품만 굴린다는 느낌으로 손과 얼굴 사이에 1cm의 간격을 유지하세요. 특히 습관적으로 힘을 주게 되는 콧볼이나 광대뼈 부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지 4번째 손가락만을 사용해서 살살 롤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옌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러 닦아내지 마세요. 물을 손에 담아 얼굴에 끼얹는다는 느낌으로
어프어프 물 마찰만으로 거품을 씻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미션. 수건은 훔치지 말고 찍어내세요. 세안을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위아래로 벅벅 닦는 순간 여러분이 공들여 지킨 피부 장벽은 다 무너집니다. 수건은 물기를 닦는 도구가 아니라 물기를 흡수하는 도구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을 얼굴에 살포시 얹고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물기만 빨아들이세요. 절대 옆으로 밀거나 문지르지 마세요.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1년 뒤 여러분의 잔주름 개수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미션, 화장품 다이어트입니다. 세안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때 5가지, 6가지를 바르지 마시고 여러분 피부에 가장 편안했던 크림 하나 혹은 바세린을 쌀알만큼만 덜어서 얇게 펴 바르세요. 건조함이 심하다면 두껍게 한번 바르는 것보다 얇게 2번 레이어링해서 바르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첫날은 답답하실 겁니다. 이게 씻은 건가 만 건가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딱 3일만 참아보세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세수할 때 손끝에 닿는 피부결이 달라져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거칠거칠했던 요철이 사라지고 삶은 달걀처럼 매끄러운 막이 씌워진 느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피부 장벽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주일 뒤에는 거울 속에서 맑아진 안색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비싼 화장품을 살 돈으로 맛있는 밥을 사 드시고 피부에는 휴식과 부드러움을 선물하세요. 그것이 60대 피부가 가장 원하는 보약입니다. 자, 이제 이 7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거울을 대해야 할지 마지막 따뜻한 위로와 당부를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화장대 앞의 진실을 마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찔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내가 그동안 헛돈 썼구나 싶어 속상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피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하는 것이 정답이다. 피부는 비싼 영양분을 들이부어야 하는 배고픈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기름을 만들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아주 똑똑한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똑똑한 피부가 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거친 손으로 문지르지 말고 너무 많은 화장품으로 숨구멍을 막지 말고 때로는 가만히 놔두는 것. 이 무심한 듯 다정한 태도야말로 중년의 피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랑법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을 미워하지 마세요. 주름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나이테이고 웃고 울었던 감정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은 세월이 만든 자연스러운 주름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생긴 불필요한 기미와 칙칙함입니다. 오늘 배운 아기 세수와 화장품 다이어트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비록 20대처럼 팽팽하지는 않아도 60대만이 가질 수 있는 우아하고 맑은 뷰티, 나는 피부를 반드시 갖게 되실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 세포는 매일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세수한 그 순간부터 피부는 아,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느끼며 회복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뒤, 한 달 뒤, 그리고 1년 뒤 여러분의 피부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빛을 내고 있을 겁니다. 비싼 시술이나 명품 화장품이 주는 일시적인 광채가 아니라 건강한 피부 장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짜 속광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7일 아기 세수 챌린지.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데일 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셔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피부가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여러분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욕실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가장 귀한 보석처럼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튼튼한 내일을 응원하는 감사합니다.